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가 진짜 사실은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걸 알아야 누구는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금액을 들였는데 A라는 사람은 1억 벌고 B라는 사람은 3억 벌고 이런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네. 자, 단계별 상승, 소위 말해 단계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계별 프리미엄은 모든 부동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럼 어떤 부동산에 존재하느냐? 재개발, 재건축, 주택 영역에서는 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이 신축화하는 사업에서 일어나는, 즉 단계가 존재하는 사업지에서만 이러한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는데,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 설립 인가에서 한 번 오르고 사업 시행 인가에서 한 번 오르고 관리 처분 인가에서 한 번 오르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원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동산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요 정도밖에 없어요. 네. 요 정도밖에 없는데, 네. 근데 지난 4년간 상승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게 됐죠. 네. 그래서 대중이 시장에 참여하게 됐다. 네.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됐다. 인데, 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들이 좋아하는 매물의 유형과 이들의 좋아하는 매물의 유형이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같지 않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네. 이제 대중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매물이 뭐죠? 청약, 네. 분양권 투자, 입주권 투자, 입지 좋은 아파트, 신축, 초토가 싼 재개발, 뭐 이런 거 좋아하죠. 네. 근데 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죠? 이들은 실거주성이 좋냐, 입지가 좋냐를 따지면서 지역을 운운하지만, 그리고 매물의 종류를 운운하죠. 보통 이 사람들은 아파트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든 도시재생이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일반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건물이든 상가든 창고든 공장이든 가리지 않고, 중공업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돈만 된다면 내 돈을 담근다. 네. 도시계획을 빠삭하게 읽은 다음에. 네. 이들이 고수예요. 이들이 고수.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 4년간 대중이 참여한, 지난 4년간 상승장 덕분에, 지난 1년간 패닉바잉 덕분에 잘 올라졌던 매물이 네. 헝다 사태 같은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와서 2022년부터 지금 하락장의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는데, 네. 2022년부터 제대로 된 하락이 온다면 이들은 도망칠 겁니다. 네. 시장에서 도망치죠. 그럼 이들이 샀던 매물들은요, 시장이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버블세븐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농,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아까 하나 신길뉴타운,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같이 거점 주변에 단계별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는 그 주변의 재개발 지역들은요,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매물이기 때문에 하락장에 버텨주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더라도 금방 반등을 쳐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올라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네. 그래서 대중 투자자들은 막 이게 관리 처분인가 이렇게 이쯤에 뭐 매수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 받을 때까지 막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신축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몰려오는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파트가 아닌 매물은 무조건 쌓아야 돼요. 무조건. 네. 1억 이하. 딱 그 선에 딱 끊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쯤에 막 선점을 하면은, 되게, 중에는 네, 투자를 하는 거죠. 저렴하게 사겠구나 그러기 싶은데요. 소수 투자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딱 이 타이밍 때 딱 노려서 바로 그 직전에 이렇게 먹고 나오고, 또 아니면은 사업 시행 인가 직전에 건축 심의 단계 때 슬슬 진입해서 이때 또 한번 먹고, 이 사이클 반복이에요. 이 사이클 반복. 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저점 잡겠다고 이 지점에 들어가서 시간을 죽여가지고 쭉쭉 해서 입주권을 받아버리는데, 지금 현재 투자 공식으로는 입주권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좀 이따 이제 전매 제한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주권을 받아버리면 안 된다. 네. 지금 현재 투자 공식으로는 딱 네. 요 포인트에 들어가서 이 포인트가 됐을 때 털고, 네. 세금 낼 거 내고, 그 다음 상급지 2포인트 들어가서 돈 벌고, 또 그 다음 상급지 2포인트 들어가서 돈 벌고,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등기는 많이 칠수록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계속 이거 반복을 하는데 문제가 뭐죠? 일반인들은
이걸 찾기가 어렵다. 네. 이런 매물을 찾을래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물어발식 투자를 과거 공식처럼 하는데 그랬다가는 지금 규제 시대에 살면서 대출도 안 나오죠, 사실. 네. 살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예. 네. 그리고 규제가 맞는 단계별 상승,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은 규제가 있기 전에는 네, 원래 이게 되게 스탠다드였어요. 그리고 단계별 상승도 뭐 조합 설립인가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렇게 가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최근은 규제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뭐 예를 들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그리고 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자체도 강화되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는 안전진단만 통과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신축 아파트 되겠구나 해서 그때들이 또 투자자들이 막 몰려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봉 사만 아파트. 진짜 외면받았거든요. 진짜 2019년 저희가 서집달 카페를 만들고 나서 이게 도봉 사만 아파트가 딱 정밀 안전진단 2차까지 딱 통과했을 때, 그땐 좀 조용했어요. 조용했을 때 역시 사람들이 입지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외면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2020년 10월부터 갑자기 폭등해버렸거든요. 3.1억 정도. 네. 3억 1,200을 벌었습니다. 네. 얘도 2억 5천을 투자를 해서 네. 과거에는 단계별 프리미엄을 똑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 폭이 적었다. 그 말은 뭐냐면 재개발 10년 투자해서 5억 정도 버는 거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모든 단계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든 단계에서 단계별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먹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은 버는데 내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던 거죠. 네. 한 군데 오래 있으면 한우물 파면은 결국 돈 버니까 네.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가지고 있어라. 네. 그래서 재개발은 의뢰 10년, 15년, 20년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투자 공식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 신축이 인기 없어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몰리느냐? 투자의 고수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왜 몰리느냐? 저 같은 사람들은 규제를 매우 사랑합니다. 네. 규제 덕분에 지금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단 한 달 만에도 3억을 벌 수 있고 5억을 벌 수 있고 7억을 벌 수 있고 10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됐어요. 네. 재건축을 예를 들게요. 재건축은 언제 전매 제한이 걸리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바로 조합 설립 인가. 네. 네.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전매 제한이 걸린다. 그럼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이전에 무조건 사고 팔아야 돼요. 왜냐면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전매 제한이 걸리면 그 이후에도 많은 단계가 있어요.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네. 입주라는 많은 단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단계마다 다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이제는요. 전매 제한이 걸려버리면 입주하는 그날까지 10원 한 장 오르지 않는데, 또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 23년부터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들은 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살아야 되는 전매 제한이 또 걸려 있어요. 이 뒤로부터는 10원 한 장 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네. 분양가 5억 6천짜리 아파트가 내가 5년까지 실거주하고 6년 차에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신축도 아닌 게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네. 시간을 매우 죽이는 투자. 이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대출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앞쪽 단계 재건축일 경우에는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2번에 구역지정이라는 4포인트밖에 먹을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조합설립 인가라는 전매 제한을 기준으로 원래 뒤쪽에서 붙어야 될 피들이 앞으로 미리 붙고 있어요. 네. 앞으로 미리 붙는다. 옛날에는 안전진단 하나 통과하면 3천 오르고 구역 지정되면 한 5천 오르고 조합 설립 인가되면 한 5천 올랐는데 지금 뒤쪽 붙어야 될 피가 앞으로 미리 붙어서 안전진단 하나 통과하면 2억, 3억이 오르죠. 서울 네. 사이드 지역을 기준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파트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단계별 상승을 먹을 수 있는 매물을 사야 된다. 그게 뭐다? 재개발, 재건축인데 아까 4개 아파트 비교한 거점 지역에 대한 설명에서 드렸던 핵심은 거점 개발 지역 근처에야 빠르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네. 그럼 이제 그걸 2개를 합한다면 뭐죠? 거점 개발 지역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사면은 권력자가 밀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잘 나와서 빠르면서 지금 현 기조에 맞게 뒤쪽 프리미엄이 앞으로 붙기 때문에 빠르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도봉 3만 아파트는 어디가 거점이냐? 얘 자체가 거점이에요. 왜? 얘는 중공업지역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허가가 잘 나와줬던 거죠. 네. 놀라운 게 뭐죠?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나서 그 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2차를 통과한 아파트가 서울에 5개 단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죠. 네. 도봉 3원 아파트. 네. 예. 이게 뒤쪽에 있던 그 프리미엄이 앞쪽에 붙는 현상,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그냥 체감이 와닿는 그런 설명을 할게요. 뭐 노량진 유턴 그 재개발 구역들 딱 보면 가격이 억소리가 나죠? 그냥, 왜 이렇게 비싸? 재개발인데? 바로 그거예요. 신축 아파트, 웬만한 신축 아파트 뺨 후려칠 정도로 재개발 매물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네. 선반영이 돼버리죠. 네. 그래 버리니까 단계별 상승이 요즘은 앞쪽에 붙는다. 네. 그거를 한번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단계별 상승에 대해서 좀 소수의 투자자랑 그리고 투기 세력, 대중 투자자 이런 것까지도 좀 염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소수의 투자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딱 한 포인트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중 투자자입니다. 대중 투자자고 소수의 투자자랑 묘하게 겹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긋나죠. 대부분 어긋나는데 우리는 근데 이 투기 세력, 특히 이 투기 세력이 초기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쪽에 우리가 묘하게 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진짜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특히 이 투기 세력이 좋아하는 매물, 지분 쪽의 경우 신축 빌라, 뭐 이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되고, 이거에 말려들어서 우리도 지분 쪽의 경우 신축 빌라를 사거나, 아니면 지방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거나, 이래버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중 투자자들이 그래 이제 아파트 이제 나도 좀 아파트 좀 사야겠어 해가지고 하는데 소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매물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상가 이런 걸 투자하는데 그래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해서 신도시 신축 아파트 사거나 서울 10에서 20년 차 아파트, 특히 이런 아파트 요즘은 저희 그 서집달에 안 물어보시는데 그때 저희가 서집달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연식이 되는 아파트 많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제대로 된 엇박자를 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상승은 적은데 하락기 폭은 더 심한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데이터들 보면 그렇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소수 투자자의 길로 접어들어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또 고급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있죠. 타워 팰리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에는, 그리고 트리마제, 네, 트리마제, 한남 더일 그런 애들이 있겠죠. 네. 앞으로 이 물음표 한 10년 뒤에 그 새로 나올 그 신축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이 트리마제를 대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사는 순간 그냥 투자의 세계에서 은퇴해야 됩니다. 네. 네. 끝이죠. 네. 네. 끝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단계별 프리미엄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오르기 직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딱 먹으면은 저는 사실 뭐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전매 제한이어서 조합 설립 인가 피도 먹고 사업 시행 인가 피도 먹으면 되지 않는데 물론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가장 권장하는 거는 딱 요 한 포인트만 먹는 걸 권장합니다. 한 네. 포인트. 한 포인트 먹었으면 먹을 만큼 먹은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라고요? 비싼 게 많이 올라요. 그래서 더 많이 오르는 매물, 어차피 돈이 축적이 됐잖아요. 세금을 내더라도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 모아서 대출 다시 받아가지고
더 상급지에 있는 더 괜찮은, 여기서 말하는 상급지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상급지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상급지는 거점이 좀 더 상급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 더 거점 상급지인 곳에 괜찮은 매물을 매수하시면 기간 대비 더 많이 벌 수가 있다.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이죠. 네, 그리고 이거 일반 대중들은요, 어떤 식이냐면, 존버죠, 존버. 2억일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패닉 바잉에 의해서 이게 막 천천히 그래도 막 오르잖아요. 막 2억짜리 매물이 한참 막 하면서 막 오르다가 한 4억일 때 그때 패닉 바잉으로 매수해요. 그러다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갑자기 하락장 될 때 그때 매도해버려요. 매도 타이밍을 네. 잘못 잡죠. 예. 이게 이제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 세금 빼면 남는 게 없지 않느냐. 그들에게 남는 게 없어요. 이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세금 빼면 남는 게 없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정확한 타이밍에 네. 이 서집달 칼럼과 서집달 컨설팅과 서집달 강의가 유명한 이유가 뭐죠? 적중을 많이 해서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서집달의 시스템, 이건 여담이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집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컨설팅 회원에게 가장 유망하고 수익이 많이 날 구간에 컨설팅 회원에게 먼저 1차적으로 설명을 해서 투자 정보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그걸 공개하는 게 강의예요. 오늘 네. 같은 유료 강의. 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게 서집달 칼럼 내지는 서집달 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집달 칼럼만 보고 투자해도 언론보다 빠르죠. 네. 언론에서 발표하는 그 시점보다 서집달 칼럼 혹은 서집달 TV가 더 빠르게 네.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구간을 찾을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런 엇박자를 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저희 같은 이 분석가들이나 전업 투자자들은 이 구간만 찾으러 다녀요. 네. 그래서 새벽에도 정신없이 서울 전역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밤을 네. 새가면서 도시계획 공문을 계속 분석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대중에서 조금 지난 게 대중 투자자인데 이 사람들은 중수 정도는 되죠. 네. 네. 2억에 매수해서 끝까지 보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고 2억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약 8억의 그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물론 대중 투자자들보다는 돈을 벌었죠. 돈을 벌었지만 정확한 사례로 네. 보면은 뭐 레미안 크래시티 네. 초반에 사가지고 네. 그거 이제 돈 수익 창출한 사람들 정도 되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소수 투자자 수입했던 2억에 사서 이때 1차 매도를 하고 또 다른 데서 네. 또 재진입해서 4.1억에 매수해서 또 매도해서 네,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8억에 다른 매물을 재진입해서 15.3억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사이에 네. 세금은 냅니다. 네. 분명한 거는 네. 세금을 내기 때문에 돈을 벌었죠. 완전 고액으로 갈아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네. 예. 그래서 이게 세금이 낼 때 이렇게 떨어지죠. 일단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건데 속도나 그리고 수익 실현 면에서 대중 투자자보다 확실히 많이 번다. 이걸 우리 네. 서집달 지난 3년간 컨설팅 회원들에게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서집달 만든 지 3년인데 이 3년 동안 이 서집달 컨설팅은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아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를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왜 홍보를 안 하냐니까 자기만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후기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분들은 4번 정도 컨설팅 받은 분도 있고 뭐 3번 받은 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에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역시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불과 3년, 비록 3년이지만 3년 사이에 하나의 매물을 주구장창 갖고 있던 분보다 수익이 50% 이상 높았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 그래서 등기를 자주 쳐야 됩니다. 단타를 치면서. 네. 그래서 이런 소수 투자자들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뭐 도시재생 사업 뭐 이런 거 막론하고 그냥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것만 매수하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앞뒤가 꽉꽉 막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못된 다주택자 수입했던 이게
지행동 그 동두천의 그 사례인데 이렇게 해서 꺾였죠. 네, 이게 무슨 분명하게 나오고 거냐면 있죠. 네, 지금 뭐 언론에서도 이제 수요가 빠지고 있고 하락이 오고 있다는 걸 동두천 사례로 보여줬죠. 네. 이 구간에 매수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구간에 또 매수를 추경 해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거품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전 치고 나와서 다시 가격 정상화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 실현 범위가 적거나 아니면 심하면 엄청나게 손실을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네, 역전세 현상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면은 네, 완전히 그냥 피말리는 거죠. 지행역세권 아파트 사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이면 뭘 사라고 했죠? 같은 동두천에서 산다면? 동두천 중앙역 쪽에 있는 네, 노후 주거지들을 사라고 했었죠. 저희는. 용도가 좋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왜? 네. 미군 부대 철수로 인해서 드디어 동두천이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고도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1000% 거기 상업지역을 1000%를 줄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어요. 네. 동두천시 계획을 살펴봤더니만. 그게 바로 거점이에요. 그냥 지금으로 봤을 땐 이게 그 동두천 그 지행역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서 여기가 좀 상급지처럼 보이고 동두천 중앙역 쪽은 그냥 허름한 노후 주거지기 때문에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게 거점이죠. 이미 완성된 곳은 사실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계별 상승을 먹을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동두천 지행역세권은 이미 신도시 개발을 그 옛날에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서집단은 단기 투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 특정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거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네, 잘 아는 문구죠. 그래서 네. 재기사구역을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재기사구역의 스토리가 있죠. 네, 아주 경미한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지지부진했죠. 네. 네.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2009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원래대로라면은, 진작에 신축 아파트가 되고도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조합 설립 인가 이게 취소가 되면서 이게 70% 정도 철거된 상태에서 다시 이게 공사가 중단돼 버리니까 그때부터 다시 조합 설립 인가 뭐 이런 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진짜 아까 이 대중 투자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꺾여버리는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시간도 소비하고 돈도 못 벌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아주 가슴 아픈 상황인데 네, 재기사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좀 빠삭하게 아는 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동대문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여기를 건드려야 된다는 걸 알겠죠. 네, 왜냐하면 경동시장 뒤쪽 부분이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경동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압박 요인 중에 하나가 재기사구역이에요. 네, 거기에 여기는 사실 이 주변에 그렇게 썩 좋지 어린이들에게 좋지 못한 환경이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도 사실은 권장하고 있는 곳이죠. 동대문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개발이라는 수단을 쓰는 그런 정치적인 사업지인 거죠. 근데 네.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세월을 많이 까먹었던 네, 아주 그쵸. 지금 돼서 다행이지 네, 정말 위험할 뻔한 곳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단기 투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신뢰할 수 없는, 특히 재개발이든 사람이 하는 재건축이든, 거여서. 네, 신뢰할 수 없는 남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 버리니까 단기 투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예인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연예인 박명수 같은 경우, 개그맨 박명수 같은 경우, 스타벅스 투자. 성신여대 그렇죠. 건물 투자도 단타 쳤잖아요. 이거 지금 네. 뭐 제가 얼마 전에 쓴 칼럼이니까 이거 네. 재밌어요. 한번 꼭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해서, 네. 이제 다음 파트 2개 역사는 이거는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